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 뉴스들이 뭐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뉴스들이 또 많네요. 우선요, 배현진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판사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쫙 돌고 있네요. 자, 경찰에서는 일단 부인 쪼의 말을 하긴 했는데 딱 부러지게 또 부인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차범근 선수가요, 지금 느닷없이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월 8일 날 예정돼 있는데 탄원서를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요것도 또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김경률이를 느닷없이 무대 위로 올려가지고 이거 사천 논란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단이 지금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요. 이 성동 갑지역에는 누가 나오느냐? 여기는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이 공직기관 비서실 행정관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윤희숙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열 팍 받죠. 자, 그래서 요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사천 논란 요거를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지금 갈등 이슈들이 지금 계속 완전히 깔끔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찬도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찬에서는 이런 뭐 공천 문제, 사천 문제, 그리고 이제 김여사 문제 이런 건 일체 거론 안 했다. 아니 그게 기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게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 자. 퇴로가 없는 미래 권력 한동훈, 현재 권력 윤석열 넘어설까? 이러한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의 흐름 분석의 이 시각을 여러분께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차범근 얘기도 차범근 얘기지만요. 지금 이제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 김근태 상근 부대변인이 지금 느닷없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권은희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국회의원직을 사직을 했어요. 사퇴. 예, 탈당 앤드 사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권은희가 안철수 당내에서 비례 3번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당에서 비례 4번이었던 김근태 현 상근 부대변인. 자, 이 김근태는 지금 부대변인은요, 신전대협에서 서울대 지부장을 하면서 문재인을 쭉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좀 열심히 뭐 일을 하다가 느닷없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어요. 감격스러운 순간이겠죠. 그래서 김근태 상근 부대변인의 이런 각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매우 이색적인 건데, 차범근 전 대표 선수가 지금 느닷없이 정경심 조국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 항소심 재판이요, 지금 이제 2월 8일 날 예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금 이제 이 경감, 그러니까 이제 죄를 좀 약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 탄원서를 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말이죠. 과거에 축구 감독을 할 때 98년도 얘기인데 이 프랑스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비판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아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지금 이 차두리,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코치잖아요. 차두리가 고3 때여가지고 고려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거 진학도 시키지 말아라. 못하게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판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 그런 본인의 이 아픈 과거 상처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 자식들한테 좀 그래도 선처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을 뿐이고 조국하고 잘 알지는 못하고 직접 이렇게 친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의 그런 마음에서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호소문, 탄원서를 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겸손 모드로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호소문을 올린다.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겠지만은, 뭐, 차범근 선수 그 아픈 경험에서 나왔다.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차범근 선수는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은요. 조국과 조민, 정경심, 조원의 경우에는 반성문이 지금 아주 그 신뢰성 있는
반성문이 나오고 있지 않다. 여전히 특히 말이죠. 이 조국의 경우에는 지금 뻔뻔스럽게 SNS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말이죠. 아무리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할 때 요 사단이 이제 쭉 벌어졌기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퇴진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명색이 그래도 이제 법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 투쟁,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불법 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그냥 비판하고 뭐 윤 대통령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뭐 10분,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탄핵까지 주장하는 거, 그것도 법학 교수가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그 한계, 비판의 한계 수준을 넘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인간한테는 인간적 동정을 베풀 필요가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저는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착한 시민들, 국민들, 선한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선과 그리고 이 호의를 베풀어야 되고요. 이런 악인들, 나쁜 인간들한테는 더 강한 채찍과 매가 작동이 돼야만이 사회가 정화가 되고 사회가 그야말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이게 저의 인식의 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차범근 선수 감독의 이런 탄원서, 부모로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다른 부모들. 조민과 조언 때문에 제대로 입학하지 못한 그 불특정 다수 부모들의 마음은 과연 뭘로 보상을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부모들, 그 학생들은 그야말로 일생에 뭐 떨어져가지고 재수하고 삼수해서 더 좋은 학교도 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본인이 희망했던 지금 이제 이 서울대면 서울대, 부산대면 부산대, 고려대면 고려대 이 학교의 경우에는 그 떨어진 학생들 과연 누가 요거를 구제해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기 애 하나 키우겠다고 다른 많은 학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을 갖다가 쫙쫙 빼먹은 인간 아니에요. 예, 흡혈귀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한테 탄원서 써준다. 스포츠계의 그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의 이제 별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차범근 선수의 그 마음, 부모로서의 마음은 이해. 그런데 왜 조국과 정경심 그 부모의 입장만 공감을 하느냐. 다른 부모는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그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아픈 부모들은 그러면 차범근 선수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유가 어떻든 간에 뭐 제가 여러분께 지적하는 이 지적이 여러분들하고는 또 얼마만큼 이제 공감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차범근 선수가 정말 국가대표 대한민국의 축구의 스타 아니에요. 이런 이 사회적인 그다음에 스포츠계에서의 지위를 볼 적에는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 그 당시 그러니까요. 차범근 아들을 갖다가 고려대학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 진학 포기시켜야 돼. 못 들어가게 방해해야 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요구에 주장에 과연 고려대학교라고 하는 이 명문대학에서 그런 그 여론의 흐름을 받아줬겠느냐? 저는 아니올시다라고 봐요.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점에서 더 많은 학부모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뭐 고려대가 아니고 다른 대학이라도 마찬가지죠. 뭐 학교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고려대가 아니고 다른 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수는 그래도 지성인들의 지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정도로 판별을 못 하겠느냐. 차범근 선수 아들을. 자, 그래서 요 대목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저도 차범근 선수 전혀 모르는데 상당히 안타깝고 좀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된 지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이제 오늘 뭐 다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성동 이게 지금 임종서가 나오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예비 후보로 누가 뛰고 있느냐? 바로 이 권오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뛰고 있어요. 자, 이 권오현 행정관이 이미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고 있는데 지금 청천벽력이 떨어진 겁니다. 뭐냐? 느닷없이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비대위에서 윤희숙하고 임종석하고 되면 누가 경제를 잘 챙기겠느냐? 이거 누가 보더라도 경제 선수는 누구예요? 윤희숙이죠. 임종석이야 이거 종북 좌파인데 종북 좌파가 무슨 놈의 경제를 뭘 알겠어요. 아른들 그 경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좌파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경제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딱 비대위에서 누가 보더라도 경제 민주당이 경제 살리겠다고 그래? 한번 경제 살릴 수 있는 안을 한번 내봐. 이러면서 그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개혁으로 내세운 5개
그거나 좀 똑바로 밝혀봐.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권오현 이 행정관,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하고 지금 뛰고 있는 81년생 권오현 예비 후보가 열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 왜 유니스를 꼭 집어서 이렇게 내리박느냐? 반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같이 80, 90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이거는 기회를 뺏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허탈하다. 이렇게 아주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경닷컴에서 요거를 보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부추기는 소위 내부 총질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다. 예. 그러나 유니스를 갖다가 내리꽂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에서 8090 정치 신인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다.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재탕 삼탕 되는 상황인데 당에서 시스템 공천 원칙을 지켜달라. 예. 더군다나 유니스 의원이 인재 영입위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전략 공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성동구의 연구도 없이 느닷없이 서울이면 하나의 지역구야 라고 하는 유니스의 인식. 이런 거는 기존 기득권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힘 내 기득권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같은 8090 젊은 정치인들의 기회를 뺏는 거다. 굉장히 허탈하다. 그러나 시스템 공천이 될 것을 믿고 꿋꿋하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아니, 김경률 때도 이 사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이런 건 조금 더 한동훈 위원장이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잘 아다시피 이 성동구 갑의 경우에는요. 중구 성동구 갑의 경우에는 진수희 전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이 권오현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마를 해서 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에서도 임종석 뭐 공천 받는 걸로 가정을 하고 좀 이제 센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윤희숙 의원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공천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에 이런 반발과 있어. 아니 그러면 당 대표가 누가 어디 나선다고 말도 못하느냐? 이거는 통상적인 관례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 이제 무마시키고 좀 달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의 그런 얘기,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동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동 위원장한테는 말 한마디 없고 현장에서 느닷없이 지금 이 김경률 이거 사천 논란을 야기했는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좀 셉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동아일보의 이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퇴로 없는 미래 권력 한동훈, 현재 권력 윤석열 넘어설까? 넘어설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예, 넘어설 수 있다. 만약에 현재 권력 윤석열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 지거나 양보할 경우에는 총선의 역작용이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요, 내내 이제 이 김경률이가 마리아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한다든가 또 이제 마포를 공천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용산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김경률이가 대여한 거 아니냐. 이 악역을 대신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특히 말이죠. 이 동아일보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의 분석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한테 힘이 실릴지 안 실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윤 대통령의 힘이 좀 빠진 건 사실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분과 타이밍, 세력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걸었는데 정치에서 의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의지이고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역량이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하고 싸울 때만 하더라도 의도와 의지, 역량이 모두 받쳐졌는데 지금은 의도와 의지는 있어도 역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박성민 정치컨설팅 대표의 평가예요. 왜냐? 지금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이 확산되면 그 확산되는 것도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시점, 그리고 이 다툼의 양상,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유리한 방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할 때 속에서도 이 수평적 이 관계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때 등장을 했는데, 요게 마침 이 김경률이가 이거를 터뜨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이제 이상돈 교수의 얘기인데요. 지금 이 박근혜 비대위 때 이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기반이 풍부했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르다. 지금 이 윤 대통령 임기가 3년 반이나 거의 뭐 3년 이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 기반이라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독립적 기반이 아니고 윤 대통령 기반 위에 올라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는 다르고 홀로서기 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예.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권 내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계들의 응집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중요한 기류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의 이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이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용 의원이 또 반발을 했지만은 이 친윤계 이 구심점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금방 내 식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미묘하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홀로서기,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로 지금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이 비대위가 갈 수 있는 이 길은 이 박성민 대표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시나리오. 자, 참 지는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사퇴하거나 또는 김경률이가 물러나는 경우인데, 이때는 그럼 총선은 물 건너간다. 두 번째는 이제 이기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이제 신구 권력 간의 충돌로 인해서 과연 보수층 일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또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적절 수준에서의 타협, 공천 조율도 잘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도 잘 알아서 풀어야 되고, 이런 이 조율 문제가 남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됐든지 간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여건이다. 그래서 미래 권력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 바로 이제 지금 배현진 의원의 이제 이 가해 테러범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뭐 때문에 지금 그 테러범의 아버지가 판사다, 이런 그 얘기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쫙 돌고 있냐면요. 자, 배 의원한테 또는 배 의원 측근, 즉 보좌관한테 가해 부모가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이제 오늘 쟁점이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경찰이 말이죠. 오늘 이 관련 내용을 이제 브리핑하는데, 브리핑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 테러 학생의 아버지가 부모가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오늘 경찰 측에서. 그런데 이제 요거를 배의원실에서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25일 날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좌진 됐든 배현진 의원이 됐든 어느 누구도 사과 의사를 전달해 온 바 없다. 딱 잘랐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지금 이제 배 의원 수행비서관이 이제 범인을 갖다가 이게 경찰로 넘겨주면서 경찰을 동행해서 경찰서를 갔는데, 그때 수행비서관한테도 이 피의자 측으로부터 전혀 사과 의사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난번에 26일 날 조사할 때, 배 의원 조사할 때도 피의자 진술 중에 사과 의사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경찰이 없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혀 이 피의자의 얼굴을 포함한 신원이라든가 부모 신원을 알지도 못하고 경찰로부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참 이것도 이상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니 경찰 부모
그리고 이제 피의자 얼굴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이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 이것도 경찰이 의심받기에 충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말이죠. 부모가 경찰 조사 당시에 만난 배 의원한테 미안하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다만 이게 그 피의자인 학생 측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했지 공식 의사는 아니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의원실에서 무슨 소리야? 안 했어. 딱 잘라서 부인하는 성명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일각에서 A군 아버지가 현직 판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 관계자는요. 판검사나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근태 이제 상근 부대변인 이 학생인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상근 부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근 부대변인인 김근태 부대변인이 이제 결국은 이 누구죠? 바로 이제 그 권은희 그 자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 선거 때 국민의당에서 4번이 됐어요. 3번이 권은희. 근데 권은희가 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승계가 돼서 3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50일 정도, 이종 100여 일 정도, 요렇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돼요. 그래서, 이 본래, 이분은 이제 전대협, 신전대협이죠. 신전대협 이 활동을 해왔고요. 신전대협에서 서울대 지부장을 맡아서 문정권을 계속 비판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해 7월부터는요, SNS 활동도 멈추고 공식적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정치를 계속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배지를 갑자기 달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본인이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위원회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김근태 부대변인의 국회 지금 등원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신전대협은요 완전히 우리 우파 단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신전대협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비판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더군다나 이제 상근 부대변인을 해와서 이 정치 학습은 뭐 상당히 좀 제대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김근태 지금 이제 상근 부대변인의 국회의원 배지 달게 된 거 이거를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